컷시성? 미란다 컷시가 지금 한국에서 뭐 아이를 낳았나요? 이담 아나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네,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통 성을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잖아요. 근데 대만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제 중화권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쓰는데 그 한자에 우리말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중화권에서 말하는 현지 발음대로 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 뭐 예를 들어 김씨면 저 중국으로 찐 이렇게 발음한 네,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컷시 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하.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 컷시 성을 갖게 되면 커담이 되고요. 아하. 김명준 앵커 같은 커명준! 커명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특이한 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좀 놀림도 당할 수 아이고.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 때문에 네. 엄마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인철 변호사님. 예. 컷시는 발음이 컷이라는 거고 한자로 굳이 쓰면 뭐예요? 그러면 이거? 한자로는 이제 가시가 되는데요. 아.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가시는 우리나라도 가시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시로 이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되느냐? 한자도 가시인데 현지 발음이 가가 아니라 커기 때문에 커로 등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대법원 예규가 있거든요. 네. 예기는 원지음이라고 현지의 발음대로만 자신의 선을 등록해야 된다는 그 규칙이 있어요. 어허.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서는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커라고 읽기 때문에 커시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커시로 이제 받아줬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장희찬 평론가 왜 현지 발음으로 성을 대한민국에서 표기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 출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친이 중국인인 경우에는 한자를 쓰잖아요. 네. 근데 현지 발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어를 알고 있는 표준어는 북경어입니다. 그런데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서는 광동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광동어 쓰는 인구가 억이 넘습니다. 어허. 그렇게 되면 정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북경어로 표기하면 쟁이 되고 네. 광동어로 표기하면 쩡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인데 아버지가 어느 출신에서 어느 발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이 되어버리는 아이고.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도 촉발이 되는 것인데 네. 왜 굳이 현지 발음으로 쓰게 하는가. 그리고 현지 발음 쓰게 하면 그 아이가 한국에서 자랄 때 아무래도 외국인 출신 아니냐 이런 식의 편견 어린 시선에 어릴 때부터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네. 굳이 이런 법규가 이런 규제까지도 필요한 건지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저 컷시 말고도 현지 발음에 따르면 조금 곤란한 발음 성씨가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네, 한국인 여성과 또 대만 남편의 이제 아이의 이름이었는데요. 그냥 아버지의 한자 그대로 따면 소씨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걸 발음 그대로 샤오씨가 됐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그러면 준수, 그 이름이 준수면 샤오준수, 샤오미,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샤오밍준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하정원 평론가님. 네. 그러면 이걸 지금 인권위의 앞선 사례에서는 진정했다는 거, 진정을 네. 냈다는 거예요. 그럼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권위가 판단을 했는데 이게 대법원 예규라는 거예요. 그 아하. 외국인 아버지 성을 현지 발음대로 그대로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그 예규에 대해서 인권위가 판단을 한 것은 아하. 아동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것은 개정하라라고 법원 행정처장에 네. 권고했습니다. 이 주변에요. 제가 아는 집도 그 어떤 사람이 지금은 성년이 됐습니다만 어릴 때 그 이름이 놀림을 많이 받아서 어릴 때 많이 울기도 했대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바꾸셨는데 커서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처럼 뭔가 이 아이가 이 이름 때문에 받게 될 상처를 생각한다면 이 이름이라는 게 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신중해야 네. 되죠. 평생 동안을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더더욱 아이들한테 놀림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우리 사회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이제 다른 인종으로 오시던 분들이 결혼도 하시고 우리 사회 일원이 되잖아요. 네. 우리 국적도 갖게 되고요. 또 우리 한국 분하고 누가 결혼하든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다. 맞아요.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뭐 피부 색깔이나 아니면 이름 때문에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뭐 폄훼를 당하거나 아니면 차별을 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유동성이 없이 이렇게 법에 그렇게 대시가 된다고 하니 인권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문제다. 국적이나 혼혈 여부 등의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좀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인권위원회 공고가 있었고요. 저는 빨리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 바꿔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 그런 어떤 편안함 이런 부분들을 방해받고 침해당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인권위가 권고를 했어요. 이건 네. 효력이 어느 정도를 미칩니까?
그야말로 권고적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법원 행정처에서 안 바꾸겠다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법을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네. 뭐제 생각에는 난 나름대로 인권의 그 권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규칙을 빨리 바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이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이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성범도 바꿀 수 있거든요. 신청은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아하. 근데 법원에서는 본인들이 결국 법원에서 이렇게 쉽게 바꿔주는데 본인들이 만든 규칙은 이렇게 시대 안 맞는 규칙을 만들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도 규칙을 좀 해봅니다. 빨리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세요. 남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분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실 것 같습니다.